좋아요, 구독! 지금부터는 2교시 전략 클래스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과 중국 증시 짚어볼 거고요. 국내 증시 마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이 홍콩 증시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오른 증시가 나스닥도 코스닥도 아니고 항생지수라고 하던데 이번 주에도 또 이번 달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될까요? 항생이나 H지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요거를 잠깐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자, 우선은 상해나 shenzhen 이전에 우선은 상하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보면은 자, 이 항생 지수를 봐야 되는데 자, 여기에 자, 항생 잠깐만요. 자, 홍콩의 항생 지수 잠깐 보겠습니다. 아시아 항생 지수.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 자리 지금 H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죠. 여기 이 자리입니다. 자, 요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옆으로 3일 정도 횡보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전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죠. 강하게. 자,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라온 이 자리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중국에서의 자본시장에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 그만큼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갔을 때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더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노동절 연휴 동안에 중국의 증시는 쉬었지만 이번에는 쉬지 않고 지금부터 가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들이 앞으로 이제 이 중국 증시, 특히 홍콩 증시에 영향을 주는데 지금 홍콩 증시 H지수도 그렇고 항생도 그렇고 이렇게 3일 동안 해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한번 위로 한번 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더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지켜보셔야 되고 그러면 H지수는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H지수. 자, 역시 같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한 이 추세에 따라 가지고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기에서 갭 띄우고서 3일간 옆으로 횡보를 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그러면 역시 둘 다 같은 걸로 봤을 때는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커버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에 대해서도 커버를 해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일단은 홍콩의 증시에 영향을 주고 홍콩 쪽으로 다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중국 증시와 홍콩 증시를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나 저희가 부동산 쪽으로의 강조를 드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까지도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일단 다우존스 중요한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다우존스 이 자리 여기에서 자, 요거는 이제 여기 요 자리는 지금 계속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여기서 계속 올라갔죠. 자, 요 자리. 요 자리에서 이틀 연속으로 올라갔는데 갭이 떴어요. 여기에. 자, 갭이 떠 있는 자리다. 그러면은 이것은 그만큼 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간다. 즉 무슨 기대감? 여기에서 얘기하는 기대감은 우선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자, 안 올라갈 것처럼 얘기했다가 다시금 또 다시 그래도 한번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을까? 왜가 중요한 거죠. 고용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고용이 조금 둔해진 것 같습니다. 고용이 나빠진 게 아니라 고용이 둔해졌다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자, 실업자 그러면은 실업하고 재취업 이게 계속해가지고 원활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죠. 계속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재취업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여전히 고용률, 즉 실업률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고 고용률이 역대급으로 높았다. 즉 사람들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는 얘기죠. 자,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제 실업자 숫자는 늘어났어요. 그런데 재취업 숫자가 조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됐냐? 이제 이게 바로 고용이 둔화된다는 거죠. 고용 둔화는 여기서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과연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경기 침체 우려라고 봐야 되는데 증시에서는 오히려 환호를 지릅니다. 왜? 이러면은 파월 의장도 결국은 고용이 둔화가 됐으니까 금리를 인하하겠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FOMC에서는 뭐라 그랬느냐? 자, QT를 완화하겠다. 자, 돈을 그러면 흡수하는 것을 좀 줄이고 시장에 조금 더 돈이 돌도록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자 고용이 둔화가 됐어요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냐? 그러면 돈을 좀 더 풀어놔야겠네. 잘못하면은 QE, 즉 양적 완화를 또 해야 될 수도 있겠네라는 식으로 이렇게 시장은 김칫국을 마실 수 있습니다. 김칫국. 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김칫국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살짝 꼬셔서 다시금 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면서 요 횡보 라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나스닥은 어떻게 됐느냐? 나스닥은 훨씬 더 강하게 변동성이 있었겠죠. 자, 여기에서 나스닥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틀 동안 움직인 자리. 자, 이틀간의 이 움직임, 여기에서 이 횡보 라인을 벗어나서 위로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이틀 연속으로 뛰어 올랐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죠. 자, 그럼 이렇게 했을 때 16,350, 이전에 16,6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자리까지 왔습니다. 사실상 여기는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있던 자리에서의 두 번째 고점, 이 자리죠. 자, 여기 이 자리죠. 자, 이렇게 보면 딱 보입니다. 자, 16,500포인트 근처까지 이제 왔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과연 더 넘어가면은 그때는 랠리가 될 수 있지만 못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냐? 그때부터는 자, 하방으로 강한 압력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하고 내일을 증시는 굉장히 잘 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